1992년 6월에서 7월 사이 2달간 일본 오사카 센난군 구마토리정에서 거주하는 젊은 남녀 5명이 잇따라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들은 놀랍게도 누군가에 의해 살해된 것은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연쇄 자살 사건이었는데요. 하지만 그저 단순 자살로 치부하기엔 미심쩍은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서요.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미스테리로 불리는 사건입니다. 아니 자살인 게 명확하지 않다니요? 아하, 그러니까 뭔가 애매한 부분이 있었나 봐요. 그렇죠. 자, 지금부터 명탐정 문안과 함께 구마토리정 연쇄 자살 사건의 의혹들을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의문점. 자살한 5명은 하나같이 유서를 남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허허. 평소 A군과 친분이 있었던 B군은 먼저 자살한 A군의 장례식에서 친구들에게 꿋꿋이 살아가자라고 독려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6일 뒤 B군은 집에 헛간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 그리고 이 양 역시 소속된 육상부에서 최고 신기록을 달성한 날에 사망. 이건 뭐야? 최고 신기록을 달성한 날에 자살한다는 거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달성한 날엔 파티를 해야죠. 그렇죠. 두 번째 의문점. 자살 방식입니다. 사망한 5명 중에 4명은 목을 매달아 자살했는데요. 그중에 C군은 발견 당시 양손이 뒤로 묶인 상태였고 네? D군의 경우는 목을 매달 때 쓰인 셔츠가 달린 지점이 D군의 손에 닿지 않는 높은 위치였다고 합니다. 자살로 위장된 거 아닙니까? 이거? 아하. 그러게 이거는 위장일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느껴지네요. 의문점은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양의 경우 자기 가슴을 흉기로 찔러 사망했는데요. 피투성이가 된 이 양이 죽기 전 다르다, 다르다 이런 의문의 다잉 메시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뭐가 다르다는 거죠? 이렇게 만약에 추측을 한다면 자살을 하기로 돼 있었고 그걸 조력자가 있는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자기와 좀 다르게 뭔가 진행됐다는 게 당황돼서 다행 메시지를 그렇게 남긴 게 아닐까. 그리고 실제로 B군과 C군 그리고 이 양은 사망하기 전 정체를 알 수 없는 차가 자신들을 뒤쫓아왔다며 가족과 지인들에게 하소연했다고 합니다. 쫓았던 사람이 범인 아니야? 그러니까 당시에도 여러 추측이 제기됐지만 타살이라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고요. 이 사건은 연관성을 알 수 없는 연쇄 자살 사건으로 남게 됐습니다. 자, 이번엔 무려 70여 년이 지나도록 풀리지 않는 영구의 미스테리한 장기 미제 사건에 대한 추리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1943년 4월 18일.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인 시기, 영국 우스터셔 해글리 인근에 살던 4명의 소년은요, 한 자작이 소유하고 있던 해글리 숲에 몰래 들어가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 나무 안에 이상한 게 있네? 야, 이게 도대체 뭐야? 한 소년이 숲속의 느릅나무에서 발견한 것은요, 다름 아닌 사람 유골이었습니다. 자, 이후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반지, 또 소량의 옷 조각들과 함께 인근에서 절단된 손에 유골을 추가로 발견했는데요. 당시 법의학자 제임스 웹스터가 유골을 검사한 결과 유골 주인은 출산 경험이 있는 30대 여성이며 18개월 전에 질식사한 걸로 보입니다. 입속에서 천종류인 테피터가 발견된 것을 토대로 그녀가 누군가에게 질식사했으며 살해된 직후 나무에 유기됐다고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불규칙하고 특이한 치아 구조를 확인해 당시 영국 내 치과들을 수사했지만 여성의 국적과 이름 등 자세한 신원은 알아낼 수가 없었고요. 누가 그녀를 죽이고 유기했는지 끝내 범인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듬해 유골이 발견된 현장 인근 벽과 오벨리스크 등에서 발견된 낙서. 누가 느릅나무에 벨라를 넣었습니까? 이런 낙서가 다발적으로 등장하며 어머. 또 한 번 논란이 일었습니다. 유골 주인의 이름이 벨라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일단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는 거고. 뭔가 진실을 아는 사람이 저 고발한다고 이렇게 써놓나? 어쨌든 이 정도면 아는 사람이 있는 거니까 이제 밝혀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이후에 일명 벨라라고 불린 유골 주인이 도대체 누구인지를 두고 사람들은 수많은 추리를 내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추리. 그녀는 거리의 매춘부였다. 1944년 버밍엄의 한 매춘부의 제보에 따르면 그 유골은 내가 아는 벨라가 확실합니다. 유골이 발견되기 약 3년 전 매춘부들 사이에서 벨라라고 불리던 여성이 사라져
실종 신고를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느릅나무에서 발견된 유골과 실종 신고가 된 벨라가 동일 인물이라는 근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유골 신원에 대한 두 번째 추리. 그녀는 흑마법에 의해 희생됐다. 1945년 런던 대학교의 고고학자 마가렛 머레이는 유골의 모습이 흑마법 중 영광의 손이라는 의식의 형태와 일치. 그리고 낙서에 적힌 벨라라는 이름도 흑마법에 사용되는 식물의 고대 이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낙서라는 사람은 뭔가를 알고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 그렇죠. 근데 벨라는 그렇게 말하기는 좀 그런 게 그냥 되게 흔한 여자애들 이름이라. 네. 온갖 추리가 쏟아졌지만 전부 사실로 밝혀진 것은 없을 뿐더러 누가 그녀를 나무에 넣었는지 7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북부 피아첸차에 위치한 리치 오디 미술관. 2019년 12월 덩굴을 제거하던 한 정원사가 외벽에서 작은 문을 발견했고요. 그 문 뒤에 정체 모를 검은 쓰레기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쓰레기 봉투 속에서 발견된 한 점의 그림. 감식 결과 해당 작품은 오스트리아의 국민화가 구스타프 클림트의 작품이자 감쪽같이 사라졌던 여인의 초상이었습니다. 어우 다행이다. 다행이다. 어우 다행이다. 찾았죠. 자 클림트면은 키스라는 그림으로 키스. 너무나 유명한 아, 네. 거죠. 1997년 2월 22일 리치오디 미술관에 전시돼 있던 클림트의 작품 여인의 초상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며 당시 미술계가 발칵 뒤집어졌는데요. 어떤 증거도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작품이 그것도 작품이 전시돼 있었던 미술관에서 무려 23년 만에 발견된 거죠. 등잔 밑이 어두웠네. 아니 범인이 가져갔으면 가져간 거지 그걸 왜 걷다 놔? 아니면 너무 이제 경비가 삼엄하니까 일단 거기에 놔둔 다음에 나중에 찾아가려고 했는데 이제 범인한테도 뭔 일이 생겼나 봐. 사망했나? 대체 그림을 훔치고 다시 그림을 갖다 놓은 범인이 누구냐? 여인의 초상이 발견된 직후 피아체차 한 지역의 신문사에 편지 한 통이 도착합니다. 여인의 조상을 훔친 건 바로 저희입니다. 이탈리아 한 갱단 소속으로 추정되는 두 남성의 자백 편지였는데요. 편지 내용에 따르면 그들은 여인의 초상을 훔친 뒤 줄곧 모처에서 작품을 보관해 오다가 피아첸차에 대한 일종의 선물로 다시 그림을 되돌려 준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러나 당시 두 남성 중 한 명은 다른 절도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상황으로 여인의 초상 분한 사건을 자백함으로써 형량을 줄이려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자, 그리고 일각에서 또 다른 용의자로 지목된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여인의 초상 도난 당시 리치 오디 미술관 관장이었던 스테파노 푸가차. 지난해 2월 2009년 사망한 푸가차 전 관장 대신 그의 아내인 로셀라 티아다나를 조사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갑자기요? 관장이 작품을 뭐하러 도난해요? 푸가차 전 관장이 유력 용의자로 떠오른 이유. 2016년 12월 영국 공영방송이 공개한 푸가차 관장의 일기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클림트 그림을 도난당했다가 쇼가 시작되기 전에 다시 나타나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그러나 이후 실제 도난 사건이 발생하자 그 여인은 영원히 사라졌고 그런 어리석고 유치한 생각을 했던 나 자신이 원망스럽다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리고 이제 흥행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바로 나타나야죠. 그러니까 23년 뒤에 뚝 나타났다는 건 시차가 너무 말이 안 되고. 길죠. 그러니까 23년이라는 것 자체가 화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벌어진 일은 아닌 거죠. 그렇지. 일기야말로 다음에 또 쓸 수 있는 거니까. 하긴 또 일기라는 뭐, 것도 좋은 기록이니까. 뭐 후회스럽다, 원망스럽다 하는 것도. 나중에.